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5 기초 다지기 구강 갑진일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도 이제 갑진, 갑인 하면 끝이 날 텐데, 자, 갑은 이렇게 분출하는 에너지였죠. 참고 참은 개수에서 튀어나온 분출이었습니다. 자, 이 갑이라는 에너지가 지지에 어떤 글자들을 깔고 있는가를 봤는데, 자, 이제 갑진과 갑인이 남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인묘지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갑목도 목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 기운을 깔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진토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진술 충미할 때 공부를 했었다, 그죠? 진토라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화로 그것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 목생화를 연결하는 그런 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한 바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진토의 갑목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갑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학습지를 꺼내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지겹죠. 자, 갑으로 끝나는 해는 4로 끝나는 해였습니다. 1924, 1934 너무 많이 반복해서 1954년 그리고 1964년, 1974년이 갑인년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1984년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 갑자가 다시 돌아왔고요. 자, 그리고 1994년이 갑술이었고 그리고 2004년이 갑신, 2014년이 갑오였습니다. 자, 갑진은 2024년이 될 거고 2034년이 갑인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간지 특성에서 갑자는 학습, 호기심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각각의 지지 옆에 오랜만에 지장간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자수의 지장간은 임계다, 그죠? 술토의 지장간은 뭐였습니까? 신정무였었다, 그죠? 자, 지지신금의 지장간은 우리 무임경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오하의 지장간은 병기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토의 지장간은 을, 개, 무였다, 그죠? 그리고 임목의 지장간은 무, 병, 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고 봤을 때, 자, 우리 통근과 투간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죠. 갑목이 통근하는 자기의 그 일지에 통근하는 그런 어떤 간지는 자, 여기 갑목이 을목에 통근할 수 있고 그리고 갑목이 갑목에 통근할 수 있는 자, 갑진과 갑인이 통근하고 있는 그런 일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앞에서 쭉 했지만 갑자는 자, 임계, 개수의 어떤 수생목, 그래서 학습, 그리고 호기심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갑술 같은 경우는 알아감 이런 얘기 했었고 갑시는 우리 노련하다, 신중하다, 갑오는 이제 상간생제, 식상생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었다, 그죠? 그리고 갑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토 편제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편제를 일지에 깔고 있는 그런 어떤 일주들을 한번 쭉 또 적어 볼까요? 오늘 하는 갑진이 있고 저번에 했던 갑술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을축이 있을 것이고 을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금 이제 임목을 만나면 이제 일지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묘일주가 또 일지편제 이렇게 6개의 그 일지편제가 있네요. 일주가 있네요. 자, 그러면 편제의 특성을 이제 적어보면 적극성이 있고 자, 자유롭게 그리고 본능대로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편제라는 것은 넓은 영역이었다, 그죠? 넓은 영역을 이제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편제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편제는
기본적으로 좀 친절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흥이 있고 예술성이 있다 이렇게 필기를 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지편제하면 갑목 이 일간 자체가 같다, 그죠? 그래서 갑진과 갑술이 둘 다 일지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통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진과 갑술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자, 지장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을, 개, 무 이렇게 되는데 글씨가 엉망진창이네요. 자, 갑진은 이 을목에 통근한단 말이죠. 자, 이 을목은 겁재의 성분입니다. 자, 겁재의 키워드를 우리가 봤을 때 경쟁심이라든지 그리고 승부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경쟁심, 승부욕 이런 것들이 이 갑진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 을목에 통근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개수가 정인이다, 그죠? 정인의 수생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무토가 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수가 이제 진토에서 이 수의 고가 되는 것이죠. 창고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개수의 역할이 갑진일주에게 아주 크게 작용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운성상으로 진토는 갑목에게 쇠지에 해당한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쇠지는 로광세 해서 아주 완숙미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보수성을 가지죠. 자, 학교라면 교장 선생님이다, 그죠? 자, 그래서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 하지만 경험과 어떤 연륜이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절제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세지는 자수성가 할 수 있는 성분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이 양간의 세지는 에너지가 크다라고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쓰고 보니까 우리가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뭐냐면 편제에서는 적극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2운성상으로 세지는 적극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편제의 적극성을 가지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쇠지에서 적극성이 떨어진다라고 필기했던 것을 이거 모순인데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자,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경험과 연륜을 다 이렇게 녹여가면서 그 적극성을 이제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갑목 자체가 이제 분출하는 성격이고 편제가 또 적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지의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세지에 앉아있는 갑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갑목의 그런 적극성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세지에 있기 때문에 조금 완숙미가 있다. 요 선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역시 지장간 한번 볼까요? 자, 을목 그리고 개수 그리고 무토 이렇게 되는데, 자, 을목은 우리 진토에서 관대지가 되죠. 자, 다시 말해서 겁재가 관대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죠? 관대시킨다. 나의 일지가 겁재를 관대시킨다. 자, 그러면 나도 힘이 있지만, 쇠지로 힘이 있지만 겁재도 만만치 않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재가 내 주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겁재, 이 을목에 통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수는 진토에서 양지가 되지요. 그리고 무토는 진토에서 관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암합에 대해서 앞 시간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지장간 안에서 자기 지지 내에서 이렇게 암합하는 경우는 없죠. 자, 그런데 이 진토는 이 지장간 안에서 무게합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무게가
합을 하네요. 합을 해서 우리 무게합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인성과 이 재성이 합을 하네요. 인성과 재성이 합을 해서 화라는 식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화는 우리 병화라고 봤을 때, 이 화를 양의 화, 병화로 보았을 때 진토에서 우리 화토동법 했었다, 그죠? 진토에서 무토가 관되면 병화도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개수는 양지로 그 힘이 물론 개수의 역할이 큽니다. 자, 그런데 양지에 놓여 있고 우리 편재라든지 그리고 이 병화, 식신 이런 것들이 관대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인성과 재성이 합을 한다. 자, 여기서 우리 재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성의 역할이 물론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나 이 간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어떤 땅이 이 진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하지만 이 인성만 가지고 물론 다른 글자들을 봐야 되겠지만 인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뭐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보다 무토와 합해서 식상을 가져가니 무게합해서 어떤 공부로 뭘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사업가 기질 그리고 무게합해서 식상을 끌어내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재성으로 이 펼치는 이런 넓은 영역에서 이제 넓은 영역을 확보하는 어떤 사업가의 기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이라고 적어둘 거고 그리고 이 관대에 무토가 놓인다, 그죠? 편제가 이게 되게 잘 되면 빵 하고 잘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재물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귀인이나 살에 대해서 공부 안 했지만 갑진은 재고기인을 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부를 이룰 수 있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개수의 무게 합해서 이 무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부를 이룰 수가 있다. 이 정인을 통한 귀보다 어떤 부를 이룰 수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배우자궁을 한번 볼까요? 자, 정제가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는 기토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는 신금입니다. 이거 우리 계속 쭉 하고 있었다, 그죠? 자, 이 기토는 진토에서 쇠지가 됩니다. 노련하네요. 자, 그리고 이 신금은 진토에서 묘지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인이 조금 이렇게 노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묘지에 있다? 이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주말부부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신금이 이제 정관이니까 이것은 배우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규정하는 틀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죠? 그리고 직장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진토에서 신금이 묘지에 들기 때문에 어떤 그룹 생활이라든지 틀에 얽매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 갑진일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공망은 임묘가 공망이 됩니다. 임묘 공망, 목이 공망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공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비겁이 공망이 되네요. 자, 여러분 우리 공망은 뭔가 부족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형제와 동료가 공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묘는 나의 근이 될 거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존심이 공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갈망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갑진일주는 계속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갑진일주는 자존감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갈망하다 보니까 막 적극적으로 사람 만나고 자존심 세우고 자존감 높게 활동하고 그렇게 잘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외향적인 모습을 보이나 이제 뒤돌아서서 집에 돌아오면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어떤 의미 때문에 고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주에 대해서. 자, 그런데 내가 갑진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갑진일주만이 알 수 있겠죠. 나는 이렇지 않은데. 자, 그러면 그 주변의 글자들을 또 한번 봐야 될 거고, 갑진일주라고 해서 다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한 것이고, 제가 일주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은 다만 우리 그냥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제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서 뭐 데이터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갑진일주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언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부상으로 여러 책들과 그리고 여러 강의들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 참고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12운성 자법으로 살펴보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토는 우리 지금 일간이 간목이다, 그죠? 그래서 진토라는 쇠궁에 있습니다. 쇠궁의 을목은 어떻게 좌하고 있는가 했을 때 아까 을목이 관대였다, 그죠? 대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을목, 이 동료와 어떤 형제와 그 겁재의 역할이 되게 이렇게 당당하다, 그죠? 관대다, 그죠? 그래서 출세한 동료나 형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진일주 주변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많겠다. 자, 그리고 이 겁재 자체가 나의 근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비겁이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어준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겁재라는 어떤 성분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투쟁심, 우리 겁재의 그런 어떤 특성, 경쟁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개수가 있습니다. 자, 진토라는 것은 수의 고였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목이 끝나고 이제 화가 된다, 그죠? 자, 여름이 되려면 여기 수화가 반대였죠. 그래서 여름의 앞계절에서 수를 묻어야 됐었다, 그죠? 자, 그래서 진토가 수의 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쇠궁이고 개수는 진토에서 양지가 됩니다. 길은 길을양이다, 그죠? 양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모친의 덕이 상당하겠죠. 모친의 덕이 있다. 자, 그렇다고 모친이 끝까지 자신을 책임지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양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친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게합 화가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막 이제 밝고 그런 성분은 아니다, 그죠? 하지만 이 편제와 합을 해서 무게와 합을 해서 화가 됩니다. 합화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공부보다 이제 밝은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갑진일주가 공부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궁의 무토는 또 우리 대로 자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을목, 무토, 그리고 병화가 이 진토에서 관대지를 하는데, 자, 을목 있고, 그리고 무토 있고, 무게합, 화한, 병화, 자, 이런 것들이 관대지에 놓이니 이 갑진의 영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관대지에 놓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기운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 진토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변의 글자가 내지는 운이
신자진으로 흐를 때, 그리고 임묘진으로 흐를 때 그 진토의 어떤 특성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삼합과 방합에 대해서 앞에 배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이 많을 수가 있다. 삶이 확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재물 기운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큰 것은 그냥 큰 게 아니라 진짜 크게 한번 확 이렇게 터지는 진짜 대박 뭐 이런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의 편제인데 인생의 굴곡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뭐 언제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네요. 다른 글자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인종에서 보는 걸 한번 볼게요. 갑진 안 본다, 그죠? 무진 안 보죠. 자, 그 다음 임진 안 보죠. 왜? 자, 을목으로 받고, 자법으로 받고, 무토는 앞에서 자법으로 받고, 개수를 자법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병진과 경진을 봐야 될 텐데요. 자, 병진은 아까 전에 쇠궁에 관대로 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식신이 관대에 놓입니다. 관대는 또 힘이 세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신이라는 것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다, 그죠? 그래서 자식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식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경진을 한번 볼까요? 경진은 쇠궁에 양으로 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경금, 금의 기운이 자, 목의 기운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센 기운은 아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기르다, 그죠? 그래서 기르다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활인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을목이라는 이 진토의 을목과 암합을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 겁재와 암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경금 말고 신금일 경우에 이게 정관일 경우에 진토에서 묘지가 되는 것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나의 틀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간다. 자, 그래서 갑진일주는 이런 틀에 엮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겠죠. 자, 특히나 갑목이 나를 옥죄어 드는 것, 나를 규정하려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할 텐데 갑진 같은 경우는 억압을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글자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을목이 진토를 봤을 때 우리 앞에서 세궁, 대좌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그죠? 이거는 좌였다, 그죠? 자, 그래서 비겁의 역할이 크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겁재기 때문에 쟁제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쟁제라는 것은 이제 여자를 둘러싼 갈등, 아니면 남자의 경우,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둘러싼 갈등, 내 영역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을목에서 뿜어 나오는 이 을목의 근한 갑목이 그 경쟁심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토는 진토에서 또 관대였다, 그죠? 세궁, 대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바 있고 재성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궁에 양으로 좌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자, 이 개수라는 것은 오래 묻어온 것이다, 그죠? 오래 연결된 그런 어떤 개수죠. 그래서 이 화로 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온 그런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 그런 어떤 예전에 배운 것, 이런 어떤 정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진짜 뭐 나에게 이렇게 내재되어 온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기운들, 뭐 이런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들을 개수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인종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진일주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우리 지장간을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자, 진술충미는 쉽지가 않았다, 그죠? 자, 그래서 을목, 개수, 그리고 무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여기 을목에, 자, 이렇게 해서 통근함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통근했다라는 것은 신강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죠? 월지에 통근하면 더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일단 우리 일주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신강하다는 건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자, 그런 어떤 자기주도적인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의지들, 이런 것들이 이 을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무토 개수가 합을 하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특히 토국수가 일어나죠. 토국수. 자, 그러면 이게 그 지장간의 것이기 때문에 토국수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또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극인이라는 표현으로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극인이 이렇게 안 좋게 발현되면 탐재개인해서 어떤 인성적인 것, 그런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돈을 쫓는 바람에 그것이 어떤 자기의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제극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극인이라는 것은 실리에 밝고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진일주는 이 무토가 개수를 극하면서 또 합하면서 이 제극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합해서 합을 통해서 화를 만들어내죠. 화는 또 식상이다, 그죠? 자, 그래서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식상, 식신, 자, 그래서 식복이 타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극인과 그리고 개수가 합을 해서 합화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인문학적인 공부, 이런 것보다 실리나 이재와 관련된 그런 공부들,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공부들에 더 밝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개수 자체가 정인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문서를 질 수 있는 그런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진토라는 것은 목생화를 연결하는 토였다라는 걸 앞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라는 것은 확장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확장하려는 어떤 전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갑진일주는 뭔가 새로워지려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갑진이 이제 화로 이렇게 전환되는, 목생화하는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전환이 쉽지는 않다. 뭐 하운이 온다든지 아니면 화가 잘 짜여 있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갑진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안정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십신적으로 얘는 편재를 일지에 두고 있다. 배우자 자리에 편재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편재의 특성들, 과시적인 면모, 그리고 결과에 집중하는 그런 면모, 그러면 돌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진취성이라는 단어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쇠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쇠지는 노련하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 그리고 의지가 대단하다.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뚝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수생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갑진일주 역시 원래 갑목이 그랬다, 그죠? 수생목이 중요했습니다. 부단히 배운다는 것이다, 그죠? 부단히 배우고 더하기 금극목이 참 중요하다. 자, 갑진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뿌리가 튼튼하다, 그죠? 자, 그래서 너무 이제 다른데도 이제
근이 너무 많다던가 이러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수 있으므로 경금의 어떤 금근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금근목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앞에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자기 통제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금근목 자기 통제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갑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술토도 편제고, 그리고 진토도 편제였습니다. 그래서 갑술과 갑진이 뭔가 처음 해봤을 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분, 우리 진술 충미 공부할 때 술토는 금생수로 전환하는 토다라고 공부를 했었고, 진토는 목생화를 전환시키는, 목생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토다라고 했던 것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술토는 상당히 조한 기운입니다. 진토는 습한 기운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술토 안에는 정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하다는 표현을 썼고, 진토 안에는 개수가 있죠. 그래서 습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진토는 습토, 술토는 조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술토 같은 경우는 신유술해서 에너지 자체가 금기운이죠. 자, 에너지가 금기운인데 이 술토가 지향하는 바는 지향점은 술해 이제 수로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자, 금수로 가겠다. 이것은 어떤 수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화풍정 선생님은 이 수렴, 금수에서 이 자기 영역을 고수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영역을 고수하려고 든다. 자, 그래서 이 술을 깔고 있는 갑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성이 있겠다. 그죠? 자기 영역을 고수하려 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데서 이런 어떤 금생수의 그 술토에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진토 같은 경우는 이제 펼치는 것이다. 그죠? 목생화. 자, 에너지 자체가 에너지가 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지향점은 이제 화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펼치는 것이죠. 진토라는 것 자체가. 자, 펼치는 것인데 이렇게 펼치다 보면 자, 금생수가 수렴하고 이렇게 모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에너지 기운이라면 진토라는 것은 펼쳐서 뭔가가 에너지들이 섞이는 그런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술토는 자기 영역을 고수한다는 것이고 진토는 이제 펼치니까 섞이니까 이제 시대의 어떤 그런 상들이 함께 섞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시대에 맞춰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시대에 맞춰서 뭔가 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갑술과 갑진의 어떤 적극성, 진취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면모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봤을 때 갑술은 이렇게 금생수하는 그런 어떤 술토에 놓여 있으므로 자기 영역을 고수하려고 하는 모습, 갑진은 이제 목생화 하려는 그 갑의 어떤 그 지향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펼치고 섞이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맞춘 어떤 진취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 하풍정 선생님 그 강의를 듣고 되게 이제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이 내용을 제가 또 소개하고 갈게요. 편제라는 것은 확장이 있다. 그죠? 진취성입니다. 자, 그래서 술토, 진토 둘 다 편제이기 때문에 확장하고 진취성의 그런 면모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술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확장하는데 이걸 딱
자기 영역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완전 통째로 변화해서, 다시 말해서 통째로 변화 이렇게 적고 갈게요. 통째로 변화해서 딴 걸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그죠? 왜냐면 내 영역이 고수돼야 되니까요. 이거 아니면 뭐 중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비해서 갑진 같은 경우는 변화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갑진일주는 주변에 맞춘 이런 자잘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 갑술은 그런 자잘한 변화는 없지만 자기 영역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에서 한번 변화하면 완전 이제 통으로 확 이렇게 틀어버리는 그런 어떤 변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미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갑진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갑술과는 확연히 다른 이 갑진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갑인을 하면 갑일간에 대해서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